공사 평면곡선의 접선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음함수, 양함수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자, y의 x에 대한 음함수의 표현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을 음함수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식의 의미가 뭐야? 좌변에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가 왔어요? 네. 자, 지규야, 늦지 말자. 예. 그거는 하나만 남겨주고 주세요. 예. 예, 늦지 말자. 그리고 지규도 그거 신청해라. 다음 주까지 필요한 교재.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fx, y는 0의 의미는 뭐라고? 좌변에 뭐 x와 y라는 문자를 막 활용한, 예를 들어 뭐 3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은 7xy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처럼요. 이쪽에 x하고 y라는 문자가 막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식이 y고 우변에는 그냥 0만 와 있는 이런 구조의 식을 우리는 전부 다 y의 x에 대한 음함수의 방법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함수꼴은 일반적으로 y는 fx 이런 꼴로 생겼죠. 자, 쟤는 어떤 경우에요? y 이쪽에 오고 한쪽에 x라는 문자에 관한 어떤 식이 막 와 있는 이런 꼴의 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꼴로 주어졌을 때 y를 x의 양함수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별로 어렵지 않지? xy가 한쪽에 뭉뚱그려 있으면 음함수가 되는 거고 y는 x만의 식으로 표현이 되면 양함수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좀 학년이 낮았을 때 배웠던 꼴은 대부분 여기에 보이는 양함수예요. 1차 함수 y는 3x-1,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양함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녀석들 2차 곡선이 있죠? 2차 곡선의 대부분의 식들이 y는 샬라샬라샬라로 정리가 될 수 없는 식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야. 그죠? y는으로 정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정리를 해서 푸느니 그냥 음함수의 표현 상태에서 통째로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도 구하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보자. 이런 방법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함수의 표현은 fx, y는 0이다. 자, 이때 y를 x의 함수로 생각해서 각 항을 x에 대하여 미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x에 대하여 그냥 미분해버릴 겁니다.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다 보면은 이 안에 dy, dx가 등장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원래는 내가 dy, dx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런 꼴로 안 나오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통째로 미분을 한 거지. 그러면 dy, dx만 한쪽으로 몰아놓고 다 넘겨버리게 되면 우리는 dy, dx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음함수의 미분법은 y는 fx 꼴로 식을 나타내기 어려울 때 이용한다. 자, 2번 x에 관해 미분하는 것이므로 x는 그냥 미분하고 자, y를 미분하면 항상 그 미분한 뒤에 뭘 붙여야 돼? dy, dx를 붙인다 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쳤죠? 얘를 붙이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무슨 말인지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다음 음함수의 dy, dx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얘를 y는 샬라샬라로 고치긴 힘들어. 이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미분을 해버립니다. x의 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 2x. 자, 마이너스 y의 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y 써주고 항상 뒤에 뭐 붙입니까? dy, dx를 붙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얘는 뭐로 해석할 수 있어? 곱의 미분법이네요.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6x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있는 거 그냥 적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뭐만 남아? 그냥 dy, dx만 남지. 왜? y는 미분하면 그냥 1이잖아. 그죠? 1 곱하기 dy, dx.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0. 그래서 얘를 미분했더니 요런 식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 식을 이용해서 dy, dx만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뽑아보겠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y로 이렇게 묶어서 dy, dx 이렇게 되네. 남은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xy 이렇게 되겠죠.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dy, d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y라고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x의 제곱과 2y는 절대로 같으면 안 돼 라고 표현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그냥 음함수를 통째로 미분해서 dy, dx라는 미분 계수 도함수만 쏙 뽑아내는 방법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sin x 플러스 코사인 y는 1. 얘도 dy, dx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 답은 dy, dx는 sin y 분의 코사인 x 가로 열고 sin y는 0이 아니다. 자, 우리요 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요 이 식도 y는으로 정리되기 좀 어려워서 그냥 통째로 미분해버려야겠다. 자, sin x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코사인 y를 미분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sin y에다가 y를 미분했으니까 뒤에 dy, dx를 붙여주면 되겠네. 자, 2를 미분해버리면 몇 나옵니까? 0. 결국 dy, dx 앞에 이 녀석 2항했다 치고 sin y가 붙어있는 값은 코사인 x와 같다. 결국 dy, dx는 sin y분의 코사인 x고 분모는 절대로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페이지에서 배운 건 뭐냐면 도함수 구한 거예요. 왜? 도함수를 구해야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접점 하나만 알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까지도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달아 놓을게요.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평면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평면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dy, dx부터 구하십시오. 앞에서 구하는 방법은 배웠죠? 자, 그리고 이 접점 A하고 B를 어디에 대입해? 지금 dy, dx를 여러분이 구해놓으면 이게 무슨 식이 들어가냐면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도함수의 식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x 자리에는 a를, y 자리에는 b를 대입하면 dy, d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점 a를 dy, dx에 대입해서 뭘 구해버릴 거다? 기울기를 구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2번에서 구했죠. 접점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럼 우리 요 녀석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런 논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논리는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 내보십시오. 답 내신 분은 답이 몇 번인지 얘기해 주세요. 미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미적분 2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미분법이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예, 답은 1번입니다. 되게 희한하게 하네. 용량고가 기백하고 미적분투를 같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미분법을 안 배웠는데 시험 범위가 벡터까지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이상하네.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해하네. 지금 걔네는 미분해요. 네? 걔네는 지금 기백해요. 네, 기백하고 미적분투를 같이 나가요. 하긴 뭐 지수록의 미분하고 삼각함수의 미분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나오니까 별로 상관은 없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 2,-2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접선 구하려면요. 접점하니까 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지?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미분해버릴 거예요. 자, 얘는 y는 fx의 꼴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통가지로 미분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분하면 뭐가 돼? 이 y를 미분했으니까 뒤에 뭐 붙인다? dy, dx를 붙입니다. 자, ln 5-x의 제곱은 어떻게 미분됩니까? 5-x의 제곱분에 자, 속미분해서 마이너스 2x를 분자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될 테고 자,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곱의 미분법이 나와 있죠? 앞에 있는 x를 미분하면 1, 뒤에 있는 거 그냥 적어줍니다. 앞에 있는 x는 그냥 적고 뒤에 있는 y를 미분하면 뭐만 남는다? dy, dx만 남는다. 8은 미분하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나는 이 식을 dy, dx는의 꼴로 바꿔버릴 겁니다. 즉 2y-x의 dy, dx는 자, 이 녀석 아예 통분해버릴게요. 5-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요거 요렇게 통분해버리게 되면 y니까 5y 마이너스 x의 제곱 y 요렇게 적을 수 있겠다. 결국 dy dx는 2y 마이너스 x의 5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x의 제곱 y라고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만 붙여주면 돼? 2y 마이너스 x가 0만 아니면 돼. 즉 2y가 x만 아니면 돼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x의 제곱은 5만 아니면 돼? 이건 붙여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생략 가능합니다. 왜 생략 가능합니까? 진수 자리에 들어있는데 진수의 조건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요 무조건 항상 양수이므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울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 왜 항상 양수예요? 네? 저게 왜 항상 양수예요? 진수 자리에 들어있잖아요. 진수. 됐어요, 이제?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1을 각각 대입해서 선생님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 거예요. x자리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y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 되네요. 자, 분자 있는 식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5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 녀석 전부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6분의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6. 결국 기울기는 몇이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게임 끝났죠? 자, 접점은요 2, 마이너스 2랍니다. 기울기는 1이랍니다. 요거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y는 x, x자리에 2 대입했는데 y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뒤쪽에 뭐만 붙여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4만 붙여주면 되겠다예요. 결국 a는 몇 나온다? 1, b는 몇 나온다? 마이너스 4. 그러므로 a, b는 몇 나온다? 마이너스 4. 답은 1번이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굉장히 쉬운 파트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로써 끝났어. 그래서 이 파트는 열심히 그냥 푸시면 쉽게 풀릴 겁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앞에서 미적분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한 공식만 잘 기억하면 돼.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근데 우리가 예전에 미적분 1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접선을 구할 때는 3가지 기본 문제 유형이 있어요. 곡선이 있는데 곡선 위에 한 접점을 주고 야,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기울기를 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m이야. 그러면 이때 요 접선 구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이동시켜서 와, 바로 요 기울기가 m인 요 접선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경우가 있었고, 곡선 밖에 한 점을 줍니다. 야,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 요렇게 하나 구하지. 맞아요? 그래서 접점 주는 경우, 기울기 주는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을 주는 경우, 요 3가지가 기본 유형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기본 유형이 뭐뭐뭐라고 시작! 접점, 기울기, 곡선 밖에 한 점. 한 번 더. 접점, 기울기, 곡선 밖에 한 점. 이 주어질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요게 항상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왔는데, 접선이라는 거 개념 나오면 모든 문제풀이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접점에서 시작한다 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 자, 그런데 접점이 필요한데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접점 가정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요게 기본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요 그 밑에 개념을 채워줄 텐데 개념에요 선생님의 공식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공식 중에는요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공식도 있고 교육과정에 속해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너무나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공식도 있어. 둘 다 가르칠 거고 학교 선생님들도 둘 다 가르칠 확률이 매우 높아. 왜? 공식만 알면 엄청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치면 서술형 평가를 풀 때 그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 하지만 그 공식을 선생님이 안 가르쳤을 땐 서술형 평가에다 그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얘 써먹을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할 게 뭐냐면요. 맨 뒷장을 펴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개념집 맨 뒷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 펴놓으셨으니까 네, 거기에 보면 2차 곡선 공식 총정리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이런 게 나와 있지. 좀 줄여야 되나? 예. 아이고, 더 줄여야겠구나. 네. 이 정도만 깔아놓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공식부터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공식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틈틈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요. 2차 곡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운 개념은 원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4개의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하게 될 공식은 표준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본형의 식, 기본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의 식은 뭐가 될 것 같아? 불러봐.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식이에요. 자,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식이 있지. 뭐하고 뭐가 있어? 시작. y의 제곱은 4p x 이런 식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x의 제곱은 4p y 이런 식이 있었죠. 자, 타원의 방정식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런 식이 있었죠. 자, 쌍곡선의 기본식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불러볼까? 시작.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혹은요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요게 원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기본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쉬운 녀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접점이 주어진 경우지. 맞습니까? 그래, 까놓고 말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접점을 x1, y1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은 뭘까의 문제예요. 자, 포물선만 빼놓고 나머지는 엄청 쉽습니다. 이 기본식 보이죠? 이 기본식을 xx 더하기 yy는 r의 제곱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 중에 앞에다가 x1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거저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타원으로 넘어가서 얘는 뭐가 되겠어? 접선의 방정식 시작. a 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1 y는 1. 엄청 쉽죠? 예. 얘네 원, 타원, 쌍곡선은 모두 다 같은 원리야. 기본식에다가 그냥 하나씩 넣어버리면 됩니다. 불러요. 시작. a 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1 y는 1. 또 부릅니다. 시작. a 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포물선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y의 제곱으로 시작되면 y1 y 똑같이 이렇게 넣죠.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저기에 4p가 나오지. 4p의 절반을 붙여주셔야 돼요. 몇이야? 2p. 그리고 x 플러스 x1이라는 요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포물선만 약간 차이가 있어. 예, 다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불러볼까? 시작.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4p의 얼마라고? 절반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은 원리야. 시작. x1 x는 2p의 y 플러스 y1 한 번 더 불러보자. 시작. x1 x는 2p의 y 플러스 y1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 중에서요. 실제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알면 너무 편해.
그래서 선생님들 써먹으실 거예요. 얘는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 있고요. 얘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써먹으시면 되는 공식입니다. 예. 그리고 얘하고 얘는 솔직히 기본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 원래 일일이 무식하게 구해서 푸는 게 기본 교육과정인데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얘하고 얘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요 공식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도 쉬워요. 얘는 그냥 이식. 요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만 알면 돼. 자, 지금 요 마지막 문장. 곡선 밖의 한 점 알파, 베타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곡선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점 알파, 베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을 슉 그었고 이쪽에도 접선의 방정식을 슉 그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라는 게 생겨나겠지?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결과식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엄청 쉽습니다. 이 식의 x1과 y 원자리예요. 예, 이 알파, 베타만 넣어버리면 돼. 그럼 뭐야?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아래 제곱이라는 식이 돼요. 저 빨간색 직선의 식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x 원자리에 알파를, y 원자리에 베타를 넣으면 되니까 베타 y는 2p의 x 플러스 알파.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자, 얘는 뭐가 되겠어? 불러. 알파 x는 2p의 y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버려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a의 제곱분의 알파 x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베타 y는 1 이렇게 돼버립니다. 얘는 a의 제곱분의 알파 x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베타 y는 1. 얘는 a의 제곱 알파 x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베타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어때? 거저먹기지. 맞아요? 예,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 기본 공식 하나만 암기해버리면 얘는 그냥 거저먹기로 그냥 주워먹는 공식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문제를 빨리 풀게 하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예전에 원의 방정식을 배울 때 선생님이 이미 가르쳤던 건데 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모든 식이요. 이렇게 시작되겠지. 맞습니까? 그래, 기울기 m이니까 모든 식은 y는 mx로 시작될 거야. 그러면 이제 뒤쪽에 뭐가 붙냐? 자, 원이기 때문에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은 항상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2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에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를 외우라고 가르쳤어. 예전에 원의 방정식 가르칠 때.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리고 요거 포물선 살짝 특이해서 뛰어넘어서 요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너희들이 뭐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냐면 타원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원, 쌍곡선 다 그냥 한 큐 해결된다. 봐. 플러스 마이너스지. 타원도 이렇게 원처럼 생겼으니까 2개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루트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m의 제곱을 한번 적어줘요. 그리고 요 뒤에 뭘 붙여주냐면 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식 있지? 얘를 그대로 붙여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의 제곱.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붙여줄까? 시작.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결론 얘기해주고 얘가 어떤 관계인지 결론부터 정리해드리고 선생님이 도대체
항체 이식과 이식은 왜 약간 변형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얘는요. 요번에는 이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세로로 생긴 경우죠.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반대로 빼주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a의 제곱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씩 달라 보이죠.